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사망보험금은 절대 못 받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인이 세상을 등질 때 온전한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즉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사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고인 A씨는 2024년 여름 자신이 살던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에게는 미성년인 자녀가 한 명 있었고 이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자 보험 수익자였습니다. 고인은 2017년에 땡땡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주된 보장은 재해로 사망할 경우 1억 원, 그 외에 일반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외형상 자살로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가족은 저희에게 정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자, 먼저 보험약관의 핵심 조항을 보시죠. 회사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 단서 조항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면 고의사고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예외 규정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근거로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을까요? 첫째, 명확한 정신과적 진단입니다. 고인은 사망 2달 전에 모 대학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소견을 보면 피해망상으로 인해 행동 조절이 어렵고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아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 행동들입니다. 고인은 사망하기 전 집에 도청 장치가 있다거나 천장의 형광 등이 나를 감시하는 인공위성이다 라는 등의 심각한 피해망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 당시의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잠옷을 입고 자던 고인이 사망 당시에는 전신을 탈의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망 직전 고인이 극심한 망상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정황 증거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받은 후 조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보험금을 무조건 못 받는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고인의 심각한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을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홀로 싸우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일단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받아버리면 그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몇 배로 힘들거나 불가능해집니다. 꼭 보험금 청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